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걷고 일하고 또 살아가는 이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 속 벽에 숨겨진 아주 중요한 안전의 비밀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비내력 조적 벽체, 그러니까 벽돌로 쌓은 벽의 내진 설계 기준들이에요. 여기서 비내력벽이라는 게 뭐 건물의 무게를 직접 버티는 기둥 같은 건 아니지만 공간을 나누거나 건물 외관을 만드는 사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벽들이잖아요. 평소에는 그냥 당연하게 서 있는 벽인데 만약 지진이 왔을 때 이 벽들이 힘없이 무너지거나 우수수 떨어진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벽돌벽을 안전하게 만드는 설계의 핵심 원리가 뭔지, 그리고 좀 놀랍게도 건물의 바깥에 있는 벽과 안에 있는 벽에 적용되는 규칙이 왜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네,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아니, 모든 벽을 그냥 다 똑같이 튼튼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하지만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 건축가나 기술자들이 훨씬 더 정교한 접근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보이는데요. 하나는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이 정도 비율이면 안전하다는 아주 간단한 규칙이고요. 다른 하나는 외부 벽과 내부 벽이 처한 그 서로 다른 위형에 맞춰서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훨씬 더 구체적인 지침들이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따라오시면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그 경험적인 규칙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자료에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숫자들이 나오더라고요. 벽의 종류에 따라서 두께 대비 높이의 최대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건데요. 외부 비내력 벽은 높이나 길이가 벽 두께의 18배를 넘으면 안 되고 내부 비내력 벽은 36배를 넘으면 안 된다고요. 잠깐만요. 똑같은 비내력 조적벽인데 건물 안쪽 벽이 바깥쪽 벽보다 허용치가 2배나 더 높아요. 네, 그렇죠. 훨씬 더 얇고 높게 쌓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출발점이에요. 이유는 바로 벽이 마주한 위험의 종류와 크기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건물 외벽은 지진이 왔을 때 흔들리는 건 물론이고요. 평소에도 1년 365일 내내 바람의 힘, 이걸 전문 용어로 풍하중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계속 견뎌야 해요. 비바람도 맞아야 하고요. 그렇죠. 바람이라는 변수가 있었네요. 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만약에 외부 벽이 파괴돼서 바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 아래를 지나가는 행인이나 다른 건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되죠. 그 위험의 스케일이 훨씬 커요. 그래서 훨씬 더 보수적이고 엄격한 기준인 18배를 적용하는 겁니다. 웬만한 상황에서는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 논리는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부 벽도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36배라는 기준이 혹시 너무 느슨한 건 아닐까요? 외부 벽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위험할 것 같은데요. 아주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물론 내부 벽도 위험하죠. 하지만 주된 위험 시나리오가 달라요. 내부 벽의 가장 큰 위협은 지진 시에 벽이 안쪽으로 넘어지면서 실내에 있는 사람을 덮치거나 더 중요하게는 복도나 계단 같은 피난 경로를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피난당 확보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 벽보다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36배 기준을 적용하되 그 대신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별도의 장치에 훨씬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 18배, 36배 같은 숫자들은 사실 수많은 과거 지진 사례하고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서 얻어낸 경험적 설계법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도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혜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위험의 대상과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도 달라진다 이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그 위험한 외부 벽부터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 18배라는 기본 규칙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벽이 떨어져 나가는 걸 막나요? 자료를 보니까 핵심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낙하 방지라고 되어 있네요. 네, 외부 벽 설계의 목표는 아주 단호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조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라. 이걸 구현하는 방법으로 자료에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구조기술사가 모든 지진과 바람의 힘을 직접 다 계산해서 설계하는 일반 설계고요. 다른 하나는 그런 복잡한 계산 대신에
이렇게 시공하면 안전하다고 정해진 규칙, 즉 사양 설계를 따르는 거예요. 아, 그럼 대부분은 그 사양 설계를 따르겠네요. 그 규칙들이 궁금한데요. 맞아요. 그리고 그 사양 설계의 내용을 보면 목표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바로 벽돌하고 건물 뼈대를 연결하는 앵커라는 철물이에요. 앵커요? 네, 벽돌을 그냥 시멘트로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건물 뼈대에 단단히 묶어두는 과정이 필수적인 거죠. 그 앵커가 얼마나 촘촘하게 들어가나요?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벽 면적 0.25제곱미터당 앵커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해요. 0.25제곱미터요? 네, 가로로는 800mm, 세로로는 600mm 간격을 넘지 않아야 하고요. 0.25제곱미터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가로 50cm, 세로 50cm, 정사각형 안에 앵커가 하나씩 박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그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무실 벽 한 면에만 해도 수십 개가 박혀 있다는 거네요. 거의 뭐 그물처럼 촘촘하게 엮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등산에 비유하자면 그냥 암벽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의 안전 로프, 즉 앵커로 몸을 바위에 단단히 묶어두는 것과 같아요. 아, 절대 떨어지지 않게요? 그렇죠. 특히 창문이나 문처럼 구멍이 뚫린 부분은 더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40cm가 넘는 개구부 주변에는 앵커를 추가로 더 촘촘하게 설치해서 반드시 보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한 고리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의지죠. 알겠습니다. 외부 벽의 핵심은 앵커를 이용한 촘촘한 고정, 그리고 항상 부는 바람까지 고려하는 것. 이걸로 낙하 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와 볼게요. 외부 벽은 꽉 붙잡는 개념이었는데 아까 내부 벽은 위험의 종류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건물 안에서는 벽이 넘어지면서 피난로를 막는 게 더 큰 문제일 텐데 이런 내부 벽들은 어떻게 고정하나요? 앵커와는 또 다른 방식이 있겠죠. 네, 맞아요. 여기서부터 설계 철학이 흥미롭게 바뀝니다. 내부벽 설계의 핵심은 벽 자체의 강한 만큼이나 주변 구조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더 중요해져요. 두 가지 핵심 장치가 있는데요. 첫째는 상단 전도 방지 철물이에요. 이름 그대로 벽이 앞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벽의 맨 윗부분을 천장 슬래브나 보에 고정하는 장치죠. 아, 위에서 잡아주는 거군요. 네, 앵글 같은 철물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감탄하게 되는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자료를 보면 이 철물을 피난 통로가 있는 쪽 벽면에 설치하는 게 유리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피난 통로가 있는 쪽이요? 왜죠? 만에 하나 지질이 너무 강해서 벽이 결국 파괴되더라도 이 철물이 마지막까지 버텨주면서 벽이 피난로 반대 방향으로 넘어지게 유도하는 거예요. 와,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피난 경로를 확보하려는 정말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디테일이네요. 이건 단순히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걸 넘어서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까지 설계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안전 설계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치가 내진 슬릿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조적벽을 기둥이나 보 같은 주요 구조체에 일부러 바싹 붙여 시공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틈을 둔다고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상식을 뒤집는 이야기네요. 안전을 위해 일부러 틈을 만든다니요? 그렇죠. 건축의 기본은 모든 걸 단단히 결합해서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장 중요한 기둥과 벽을 분리시킨다니. 이건 마치 자동차를 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범퍼를 일부러 찌그러지기 쉽게 만드는 뭐 그런 원리인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게 현대 내진 설계의 중요한 철학을 담고 있는 내진 슬릿 또는 이격 조인트의 개념입니다. 자동차의 크럼플존 비유가 정말 완벽해요. 자동차 앞부분이 일부러 쉽게 찌그러지면서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운전자가 있는 핵심 공간을 보호하는 거죠. 내진 슬릿도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크럼플존 역할을 하는 게 벽이고 보호해야 할 운전자가 기둥인 셈이군요. 맞아요. 만약 벽과 기둥이 빈틈없이 꽉 붙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진으로 건물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릴 때 이 단단하지만 잘 휘어지지 않는 조적벽이 건물의 뼈대인 기둥을 계속 밀거나 당기면서 간섭하게 돼요. 기둥 입장에서는 원래 설계된 것과는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힘을 계속 받게 되는 거죠. 아, 기둥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아주 위험한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긴 자를 양손으로 잡고 휘면 잘 휘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누군가 그 자의 중간을 꽉 잡고 똑같이 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똑하고 부러지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걸 단주 효과, 슛 컬럼 이펙트라고 불러요.
벽이 기둥의 중앙을 꽉 붙잡아서 기둥의 유연성을 빼앗고 짧고 뻣뻣하게 만들어서 엄청난 힘이 집중되게 만드는 거죠. 결국 건물의 뼈대인 기둥 자체가 파괴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와, 벽을 튼튼하게 붙이려다 집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내부 칸막이 벽이 건물의 핵심 구조인 기둥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진 슬릿이원은 의도적인 틈을 만드는 거예요. 이 틈은 보통 스티로폼이나 고무처럼 탄성 있는 재료로 채워두는데요. 이렇게 하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기둥은 기둥대로 유연하게 움직이고 벽은 벽대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요. 서로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즉, 내진 슬릿은 단순히 벽의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구조적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매우 지혜로운 설계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전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비내력 조적벽의 내진 설계는 벽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목표와 철학, 방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외부 벽. 주된 목표는 아주 명확했죠. 낙파 방지. 바깥으로 떨어져서 생기는 2차 피해를 막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이걸 위해서 0.25제곱미터당 1개 이상의 촘촘한 앵커로 뼈대에 단단히 붙잡아 매는 전략을 썼고, 지진 하중과 더불어 항상 작용하는 풍하중을 동시에 고려해야 했고요. 그리고 내부 벽. 여기선 철학이 바뀌었죠. 주된 목표는 전도 방지와 피난로 확보였습니다. 안으로 넘어져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탈출을 막는 걸 방지해야 했죠. 벽상단을 고정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면서도 동시에 건물 전체의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 내진 슬릿이라는 의도적인 틈을 만들어 기둥과 현명하게 분리시키는 전략을 사용했어요. 네, 이걸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조적벽의 내진 설계는 단순히 벽을 무조건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지진이라는 그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서 벽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미리 정해주는 일종의 교통정리 같은 거죠. 교통정리요? 네, 외부 벽처럼 외부로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요소는 구조체에 단단히 붙잡아두고 내부 벽처럼 오히려 내부 구조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는 내진 슬릿을 통해 유연하게 분리시켜서 서로 간섭하지 않게 하는 지혜가 담겨있는 셈이에요. 강하게 맞서야 할 때와 부드럽게 피해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설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벽돌벽에 숨겨진 안전의 원리를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내진 슬릿처럼 안전을 위해 구조물과 벽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설계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건축 설계에 있어 언제는 여러 요소들을 단단하게 통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 강함의 비결이 되고, 또 오늘 본 것처럼 언제는 의도적인 분리가 오히려 전체를 더 현명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선택이 되는 걸까요? 이 통합과 분리의 철학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